오늘 신종호 고법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영 검사는 보검 인권 TF에서 지금 뭐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경악스럽고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서해피격 사건부터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또 이용하시고, 너무나 참 참담하고. 나경원 의원,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나가야지만 여러분들 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법치주의라는 말을 입에 오르내리십니까? 박지원 의원께서 조금 전에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에 대해서 제청권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청의 뜻이 뭡니까?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제청권까지 형해화합니다. 코드 인사들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부부를 다 헌법재판관, 대법관 다 시켜야 되겠습니까? 더 기르세요, 코드 인사들. 자, 오늘 신종호 고법부장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권 들어서서 법 왜곡죄 그리고 직연 판사 룸사롱 실체도 없는 룸사롱 사건으로 그렇게 괴롭히고, 박상영 검사는 보검 인권 TF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 이거 지금 술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작기소 특위 보셨습니까? 교도관들 다 나와서 술 없었다고 했습니다. 김성태 회장 스스로 부인했습니다.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이런 지금 공포사회입니다.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자, 정성호 장관 예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년에. 법률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셨어요. 뭐라고 했냐? 최근에 입장을 뭐로 바뀌셨냐? 입법자의 판단 영역이다 라면서 이런 공소 취소 특검을 할 것을 예상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답변하신 거?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입법이 가능한 사건입니까? 저는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 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다.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대법원에 가서 7년 8개월 받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겁니다. 선거법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해당 검찰청도 아닌 검찰청 검사들이 기소한 것을 특검 검사가 공소 취소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라고요. 저는 이것은 경실련에서 발표한 대로입니다.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 원리를 해한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봅니다. 어떠세요? 법률가적 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좀 잘 수기해 주시길 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성호 장관님 이렇게 애매한 답변하시면요, 스스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성호 장관께서 이렇게 정도 에둘러서 하시는 말씀은 위헌적이라는 법률가적 양심에 기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입장이 지금 시기만 문제 삼지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건 뭡니까? 선거 앞두고 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거 끝나고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정성호 장관께서 설득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적어도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뭐 위헌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니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하고 도대체 대통령 사건만 특별한 재판부에서 한다는 것은 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폐기를 여당 의원들께 설득하십시오. 다행히 법사위 위원 중에서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이 제가 보니까 2분인가 3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폐기 설득해 주시고요. 대통령께는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이 통과되면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 법안의 취지가 공소 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권력의 오용과 남용,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대한 그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것을 빼야죠. 그런 권한 여부는 여기에 제1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어쨌든 그 권한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수사의 대상이라든가 권한 또 범위 관련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법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암흑의 역사로 만드시지 말고 이 부분은 여당 내에서 조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아 의원 토론해 주세요. 네, 오늘 한 부장판사님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나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경악스럽고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서해피격 사건부터 해가지고 뭐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 누구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뭐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또 이용하시고 너무나 참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또한 그 지금 유족과 그 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님 본인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사건 이첩과 공소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 공소 유지에는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최혜병 특검에는 이첩과 공소 유지가 있고 공소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첩이라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네네. 자, 윤석열 내란 특검도 똑같이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이첩과 그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종합 특검 역시 기존 유지되는 재판의 이첩과 공소 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특검 4건 모두 다 기존 재판에 대한 이첩과 공소 유지가 결국에는 그 공소를 계속 유지를 할지 말지까지 결정된 권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들이 다 위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이 아닌 거죠. 네. 최근에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이 사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그 검찰과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 국정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된 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많이 잘 파악하셨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뭐 공수처나 검찰 내부 진상조사만 가지고서는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가 권력기관들의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말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지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 한 가지 더 다른 얘기긴 한데요. 지난 3월에 있었던 울산 울주군 그 아버지와 아이 넷이 일가족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 따로 개별적으로 그 사건에 대한 보고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르십니까?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그 일가족 아이와 아이 넷과 그 아버지가 그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하게 된 원인을 보니까 그 유일하게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께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고 그 생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자 그 아버지가 아이 넷을 데리고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지금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올해 연말에 이제 그 수용자 처우에 관련된 법률인가요? 거기에 뭐 육아나 이런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데 법무부 내부에서도 지금 그 생계를 책임지는 뭐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속하거나 향후에 그 수용자 처우를 함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난해 수용자 가족들의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안도 통과되고 또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미성년 자녀들에 관련해서는 또 지자체와 또 관련 단체와 저희 협력해 갖고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